자, 보겠습니다. 11번,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문 볼게요.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라고 한다. 상이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이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 의미를 지닌대요. 다음, 상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이어와 하이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이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이어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구기 하이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이어인 구기에 대하여 하이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이어 구기의 공하이어라고 한다. 상이어 구기의 공하이어, 즉 축구, 야구, 농구 얘네들이 공하이어예요. 이들 공하이어 사이에는 비양립관계가 성립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양립할 수 없어요. 즉 축구이면서 야구나 농구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한편 상하관계에서 하이어들이 상이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예로 어떤 새가 장기이면 그 장기는 상이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장기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이어는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자, 이를 대가로로 표현하는 의미자들을 설명하면 하이어 장기는 상이어 꿩의 의미자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자리를 더 가져 결국 하이어 장기는 결국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하이어 장기는 상이어 꿩보다 의미자질의 개수가 많다. 자, 하이어가 상이어보다 의미자질 개수가 더 많대요. 곧 상이어보다 의미자질이 많은 하이어는 상이어를 함의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하이어는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밑줄. 그다음.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국이 공하여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꽁의 공하여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기 까투리 둘 뿐이다. 국이 공하여는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기 까투리는 꽁의 공하여서 비양립관계였다. 그러나 장기와 까투리의 경우 장기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이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여로 포함하면 두 단어만을 공하여로 포함하면 그 공하여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두 단어만을 공하여로 포함하면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윗글 같은 경우 정리 잠깐 볼게요.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뭐가 있었냐면 상이어는 일반적인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이어는 구체적 한정적 의미래요. 그리고 국이 공하이어, 즉 밑에 뭐가 있냐면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축구이면서 야구나 농구일 수 없는 이러한 관계를 비양립 관계라고 한대요. 됐죠? 그 다음 하이어들은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있고요. 또 하이어, 장기 같은 경우에는 즉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대. 뭐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어들은 의미 자질 개수가 상이어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니은의 상부적 반의 관계라는 것은 두 단어만을 공하여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것을 상부적 반의 관계라고 부른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기에 보게 되면 악기라고 해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된다. 즉 악기의 공하이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다음 그 중에서 타악기. 타악기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팀파니, 실로폰, 북, 심벌즈 얘네들이 타악기의 공하이어가 되겠지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이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상이어는
타악기 상이어 포괄적 상이어 포괄적 의미 OX 맞는 말이죠. 상이어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북은 타악기 하이어로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북은 타악기의 하이어니까 두드린다 라는 의미 자질이 있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기구는 악기를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자, 우리 여기에서 볼게요. 기구는 악기를 함의적으로 항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악기라는 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구라는 건 악기의 상이요. 악기는 하이요. 그렇죠. 그 다음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악기와 북의 관계는 악기가 다시 뭐가 된다? 상이요. 그 다음에 북은 악기의 하이요. 자, 이렇게 될 때 기구가 의미적으로 즉 상이어가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상이어는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뭐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 악기가 북의 상이어니까 상이어는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대요.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하이어들은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그랬잖아요. 즉 거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3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4번 선택지 타악기와 심벌주는 모두 기구의 하이어이지만 기구의 하이어 맞지요? 그 다음 기구의 공하이어는 아니겠고 기구의 공하이어는 뭐가 될까요? 제가 더 보게 되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연주법에 따라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구의 공하이어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거 맞는 말. 즉 심벌주는 기구의 공하이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선택지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이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이어인 기구보다 음이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즉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음이 자질의 개수가 많아요. 그죠? 여기 본문 정리할 때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음이 자질의 개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 위해서 인내로 고른 것은 그랬잖아요. 자, 기억이 뭐냐면 볼게요. 즉 비양립관계, 즉 축구이면서 야구나 농구일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상보적 반의관계는 두 단어만이 공하여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여인 경우는 상보적 반의관계에 놓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잠깐 해볼게요. 자,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국구에 돌아든 중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남극에는 자 어떤 지역이라고 그럴게요. 지역의 하이어로 뭐가 있다? 북극, 남극. 됐죠? 그 다음 남극에 내가 먼저 가야겠다. 남극 대륙은 계절이 여름이여 또 계절의 하이어 뭐가 있어요? A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겨울. 그 다음 겨울만큼 바람이 찼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유려진 것은 썰매를 끄는 개들과 동물인가 봐요. 동물, 개, 펭귄, 다음 갈매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뭐 남극과 북극 같은 경우에는 상보적 비양립 관계 맞죠? 그 다음 상보적 관계 맞죠? 왜냐면 북극, 남극 두 개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1번. 됐죠? 그 다음 이거 A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 A 같은 경우가 여름이고 E가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이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봄, 가을도 있다. 따라서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상보적 반의 관계가 안 돼요. 봄,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E가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 답이 1번.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의문 개수의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집일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늘었다. 첨가가 됐으니까 늘었겠지요. 그런데 당마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 즉 자항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니까 의문의 개수가 줄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뜻하다는 교체나 축약이라 축약은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되니까 의문의 개수가 줄겠죠. 한편 맞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체에는 뭐가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쌍기역이나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그 다음에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알고요. 그 다음 비음화. 비음화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 만나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 그 다음 두 번째 받침 미음 이응이 있고요. 그 뒤에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돼요. 요것도 비음화. 그 다음 받침 기역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요거 비음화. 그 다음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을 만나거나 리을이 니은을 만났을 때 상관없어요. 리을만 만나게 되면 니은이 뭘로 발음됐다? 리을로 발음되는 거 요거 유음화 현상. 그 다음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요거 구개음. 이 정도로 교체 현상 알아두고요. 그 다음 탈락. 탈락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항군 단순화. 자항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 시옷 중에서 기역만 발음되고 시옷이 탈락하면 자항군 단순화. 그 다음 히읗 탈락은 어간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은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해요. 좋은 이렇게 발음되는 것처럼. 그 다음 의탈락. 의탈락은 어간 의로 끝나는 용언이 뒤에 모음으로 된 어미 어가 오면은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해요. 뜨다에 어서가 붙으면 떠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리을 탈락. 어간 리을로 끝나는 용언이 뒤에 니은 비읍 오 시가 오면은 어간에 있던 리을이 탈락을 해요. 알른에 알다에 는이 붙으면 아는 하고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 요거 다 탈락 현상이고요. 그 다음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이 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그 다음 축약은 기역, 히읗이 만나서 키읔, 디귿, 히읗이 만나서 티읕, 비읍, 히읗이 만나서 피읍, 지읒,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되는 거. 이게 축약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1번 카고 맨 처음 자음군 단순함. 그 다음엔 다시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면 흑하고 이게 뭐다? 축약. 됐죠?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축약 이렇게 되니까 자음군 단수라는 탈락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형 연기.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 뒷말이 이야, 여, 요, 유 중에서 여가 왔어요. 그럼 뭐가 첨가된다? 니은. 그래서 전형 연기.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지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이 만나면 기억이 뭘로 발음된다? 이응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전형 연기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다? 비음화. 자, 볼게요. 그러면 첨가미 교체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맞고요. 의문의 개수가 2개가 늘었군. 첨가미 교체가 일어나서 의문의 2개가 늘지 않고 몇 개가 늘었게요? 1개가 늘었습니다. 자, 3번 선택해 볼게요. 부엌문. 일단은 부엌문 하고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끝소리 규칙. 됐죠? 그 다음 기억하고 미음이 만나면 기억이 뭘로 발음된다? 이응으로 발음된다. 부엌문.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요거는 비음화.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볶는 마찬가지로 딴기어 끝소리에서 볶는 하고서 뭐다?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을 만났으니까 볶는 하고서 얘는 뭐다? 비음화. 따라서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이거 둘 다 교체입니다. 됐죠? 그럼 교체가 한 번 일어났나요? 아니죠. 2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자, 4번 선택지. 언질 물건은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자음의 개수가 1개 주기로 끈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언질 같은 경우 일단은 언질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건 뭐다? 자음군단. 그 다음에 언지 하고서 된소리 되기.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물고 마찬가지로 리을 기억 중에서 뭐만 발음? 리을만 발음. 그래서 물고 일단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요거는 자음군단. 그 다음에 물고 해서 얘는 뭐다? 된소리.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뭐다? 탈락. 된소리 되기는 교체. 따라서 축약이 일어났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택지. 널래 일단은 뭐 리을 비읍 중에도 뭐만 발음된다. 리을만. 그래서 널, 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다? 자음군 단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더니 니은이 뭘로 발음된다? 널래 하고서 리을로 발음되는 거. 이건 뭐다? 유음. 됐고요. 그 다음 박는 리을 기억 중에서 뭐만 발음된다? 기억. 그래서 일단은 얘는 뭐다?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더니 기억이 뭘로 발음된다? 이응으로 발음된다. 이건 뭐다? 비음화. 이렇게 되죠. 그럼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탈락. 유음하고 비음화는 교체.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났다. 여기까지 맞는 말. 의문의 개수가 각각 2개가 준 게 아니라 탈락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2개가 준 게 아니라 1개가 줄었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기억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랬어요. 자, 요거 문장 성분, 즉 아는 문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아는 문장의 종류 해가지고서 밑에다가 몇 개 써놨는데요. 볼게요. 명사절. 자, 볼게요. 명사절 같은 이러한 관형절이나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나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 절을 다른 말로는 안긴 문장이라고 불러요. 절 그러면 안긴 문장, 절이 있는 전체의 문장은 아는 문장. 이해됐죠? 자, 볼게요. 그러면 아는 문장의 종류에는 명사절, 즉 명사형 미음, 기, 것으로 끝난 거. 그 다음 얘네들은 되게 주어, 목적 역할을 많이 해요. 그 다음 관형절은 니은, 리을, 는, 덧, 명사형 어미로 끝난 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입니다. 그 다음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로 이렇게 끝난 절이 있는데 이러한 부사절은 문장 성분은 다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서술절은 그냥 서술어고요. 문장 성분으로. 그 다음 인용절은 고, 라고 이러한 조사가 붙어 있는 절을 인용절이라고 부르는데 고하고 라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기억.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했잖아요. 따뜻하다, 뭐가, 봄이, 주어 봄이 생략되어 있고요. 따뜻하다에 뭐가 붙어 있다? 니은, 따라서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 그 다음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해서 봄이 빨리 오다 이런 거잖아요. 이해됐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거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인데 무슨 역할? 빨리 오기를 목적어 역할. 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 관형절 다른 말로 하면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이 포함되는 전체의 문장은 아는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친구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착하대요. 따라서 마음이 주어, 정말은 그냥 부사하고 착하다, 서술어. 즉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절을 서술절이라고 불러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만난 친구는 나는 만났어요. 누구를? 친구를. 친구를 생략되어 있고요. 플러스 뭐가 붙어있다? 니은, 니은이 뭐다? 관형사형 어미 따라서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 그 다음 세 번째, 피곤해 하던 동생이 엄마도 모르게 잔다. 피곤하다. 누가? 동생이. 거기에 뭐가 붙어있죠? 던. 따라서 관형절, 그래서 관형어 역할. 그 다음 엄마가 모르게 잔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몰라요. 주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절이에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부사절. 부사절 역할을 하면 문장 성분은 부사. 그 다음 네 번째 거.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 배추가 어떻다고요? 값이 비싸대요.
따라서 값이 주어 비싸다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 그래서 서술절. 그 다음 그가 시장에서 샀어요. 그가 사다. 뭘 샀게요? 배추를. 목적어 생략되어 있고요. 사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니은이 붙어 있죠. 따라서 관형절, 관형어. 자, 일단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안긴 문장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절. 자, 그럼 기억의 절이 있어요. 체온을 수식하는데요. 볼게요. 봄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따뜻하다, 관형절, 관형어, 뭘 꾸미고 있다. 즉, 뒤에 봄을 수식하고 있어요. 됐죠? 니은에서는 나는 만났어. 누구를. 내가 만난 누구. 친구. 따라서 여기서는 친구를 수식.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말. 그 다음 2번 선택지.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알아 안긴 문장이 있다. 즉 서술절이라는 얘기죠. 그럼 볼게요. 디귿의 서술절. 디귿의 서술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 리을에는 서술절 있고요. 따라서 이건 잘못됐고 2번. 그 다음 3번. 기억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자, 명사절 찾아볼게요. 기억의 명사절 여기 있네요. 부사어 있나요? 있지요. 빨리가 부사어. 됐고요. 니은은 서술절 속에, 니은의 서술절 있나요? 여기 있네요. 서술절 속에 부사어. 얘가 부사어. 그 다음 4번.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 절이라 그랬어요. 기억에 주어가 생략된 거, 즉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 리을은 목적어가 생략되는, 리을 보게 되면 목적어 배추를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은 부사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부사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부사절, 엄마가 모르게, 요거 부사절. 그 다음 리을은 관형의 기능을 하는, 즉 관형절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가 샀다, 요게 관형절.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자, 15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가 쓰였대요. 그 다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반모음이일 때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우리가 흔히 영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격조사에서는 재료주격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다음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니면,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닌 모음일 경우에는 뭐가 쓰인다? 이가 쓰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즉 서술격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가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받침이 있다는 얘기고요. 영형태, 형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를 끝날 때. 근데 그냥 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 이외에 뭐 어나 아나 오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치는 이다 하고서 지금 여기서 뒤에 선택지를 보게 되면 니자, 그 다음에 바자, 그 다음에 다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니, 그 다음 바, 그 다음에 다락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니 그랬으니까 체언이 뭘로 끝난 거죠? 이로 끝났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영형태. 영형태란 말은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바자는 아로 끝났죠. 아로 끝났으니까 뭘 써야 된다. 그냥 이를 쓴다. 다락 같은 경우는 뭘로 끝났죠? 받침이 있어요. 즉 자음으로 끝났죠. 그럴 때는 이로 쓴다. 이해됐나요? 근데 중세국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연철, 다, 라, 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답 몇 번? 영형태. 이거 이해됐죠? 네. 다라기 이렇게 되니까 이해됐죠? 그 답이 4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